아니, 이런 식으로 장사해요. 고객을 바보로 하나? 피해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피해를 준 거요? 노인네가 떼쓴다. 꼰대 오지네. 수군거리는 승객들. 인천공항에서 망신당하며 쫓겨난 노부부. 하지만 그들이 누군지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새벽 5시 반, 박기태는 알람이 울리기 전에 이미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40년간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는 습관이 오늘도 어김없이 그를 깨웠습니다. 침대 옆 탁자 위에는 어젯밤 다시 한번 정리해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마지막 출근길 준비물들이었죠. 거울 앞에 선 기태의 모습은 여전히 반듯했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는 곧게 펴져 있었고 정장 차림새는 흐트러진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거울 속 자신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눈가에 깊게 패인 주름들, 반쯤 하얗게 변한 머리카락, 그리고 조금씩 굽어가는 어깨선까지. 여보, 벌써 일어나셨어요? 오늘은 좀 천천히 하셔도 되는데. 조미숙이 부엌에서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의 생활 리듬에 맞춰 이른 시간에 일어나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무언의 호흡이었습니다. 미숙의 손길은 여전히 야무졌습니다. 된장찌개 끓는 냄새와 갓 지은 쌀밥의 고소한 향이 집 안가득 퍼졌습니다. 마지막 날인데 늦을 수는 없지. 사람은 지킬 게 있어야 돼. 기태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넥타이를 매었습니다. 40년간 매일 매던 넥타이였지만 오늘은 왠지 손이 떨렸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때문이었을까요? 아침 식사 시간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미숙은 남편이 좋아하는 시금치나물과 멸치볶음을 정성스럽게 담아냈고 기태는 묵묵히 수저를 들었습니다. 평소라면 오늘 학교 일정이나 회의 내용을 나누곤 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송별회에 누가 온다고 하셨죠? 글쎄, 현직 선생님들이야 당연히 오겠지만 제자들은 모르겠어. 요즘 애들이 옛 교장을 기억이나 할까? 기태는 대답하면서도 속마음을 완전히 드러내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그는 가족들이 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큰아들 현민이는 회사 임원이니 바쁘겠지만 작은아들 현우라도 아니면 며느리들이라도 한 명 정도는 올 거라고 생각했죠. 특히 손자 현수는 비록 5년 전 그 일로 사이가 틀어졌지만 할아버지의 마지막 날 정도는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기태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40년간 매일 걸어다닌 이 길을 내일부터는 걷지 않아도 된다는 현실이 실감났습니다. 교무실에 들어서자 평소와 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교장실 책상 위에는 꽃다발과 선물 상자들이 놓여 있었고 젊은 교사들이 어색한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교장 선생님, 정말 오랫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희도 많이 배웠습니다. 인사말들이 이어졌지만 기태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평생 이런 관심받는 것을 불편해했던 그였으니까요. 하지만 오늘만큼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조금 뿌듯하기도 했습니다. 오전 업무를 마치고 기태는 각 교실을 돌며 마지막 인사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3학년 5반 교실 앞에 섰을 때 그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다시 볼 수 있을까? 교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이들이 일제히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앉으세요. 기태는 칠판에 원칙이라는 글자를 또박또박 썼습니다. 분필 가루가 흩날리며 교실 공기 중에 떠다녔습니다. 아이들은 평소보다 훨씬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은 지킬 게 있어야 돼. 약속, 시간, 체면. 이게 사람이지. 교장 선생님이 40년간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었던 건 바로 이거야. 기태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스마트폰으로 몰래 사진을 찍고 있었지만 오늘은 못 본 척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한 번도 지각한 적이 없어요. 약속도 어긴 적이 없고 거짓말도 한 적이 없어요. 그게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나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그런데 가끔은 융통성도 필요한 거 아닌가요? 기태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 질문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융통성? 그가 평생 가장 부족하다고 여겨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맞는 말이야. 하지만 원칙이 있어야 융통성도 의미가 있는 거 아닐까? 교실을 나오면서 몇 명의 아이들이 뒤따라왔습니다. 교장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선생님 같은 분은 다시 없을 거예요. 아이들의 순수한 인사말에 기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있어서 교직을 계속할 수 있었던 거겠죠. 오후 6시 학교 급식실에서 간소한 송별회가 열렸습니다. 교감과 부장교사들, 그리고 현직 교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기태는 입구 쪽을 자꾸 돌아봤습니다. 혹시 가족 중 누군가가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큰아들 현민이는 아침에 전화로 회사 긴급회의가 있어서 못 갈 것 같다고 했고, 작은아들 현우는 아예 연락도 없었습니다.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손자 현수는 5년 전 그 일 이후로 소식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박 교장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있어서 우리 학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교감의 인사말이 이어졌지만 기태의 마음 한구석은 점점 더 공허해져 갔습니다. 40년 교직 생활의 마지막 날, 정작 가장 소중한 사람들은 자리에 없었으니까요. 송별회가 끝나고 홀로 교장실을 정리하며 기태는 책상 서랍을 하나씩 비웠습니다.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학교 운동회 때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그때는 모두가 함께 웃고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기태는 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퇴근길 사람들이 바삐 지나갔습니다. 모두들 집에서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길이겠죠. 어떻게 됐어요? 송별회. 미숙이 현관에서 기태를 맞았습니다. 남편의 침울한 표정을 보자 짐작이 되었습니다. 뭐 그럭저럭. 다들 바쁘잖아. 기태는 담담하게 대답했지만 미숙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가족들을 기다렸는지를 말입니다. 우리도 이번엔 좀 사람처럼 쉬어보자고요. 당신도 나도. 미숙의 말에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랍에서 프린트해둔 항공권을 꺼내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결혼 40주년 기념 하와이 여행 항공권이었습니다. 출발일은 내일, 좌석은 이코노미 클래스. 그들만의 소소한 축하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태와 미숙은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하와이행 비행기는 오전 11시, 인천공항에는 9시까지 도착해야 했죠. 미숙은 며칠 전부터 준비해둔 여행 가방을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상비약, 선크림, 그리고 기태가 좋아하는 홍삼 몇 포까지. 여권 챙겼죠? 항공권도? 벌써 3번째 확인하는 거야. 걱정 마. 기태는 가방 속 파일에서 프린트한 항공권을 꺼내 보였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할 때 조금 어려웠지만 젊은 교사 한 명이 도와줘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죠. 화면을 캡처해서 프린트까지 했으니 완벽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길, 두 사람은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언제적 마지막으로 해외여행을 했나 하고 생각해보니 신혼여행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그때는 제주도였지만 말이죠. 당신 하와이 가서 뭐 하고 싶어요? 글쎄, 바다나 좀 보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시간 맞춰 어디 가야 한다는 생각 없이. 기태의 대답에 미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평생을 규칙과 시간에 맞춰 살아온 남편이 처음으로 자유를 꿈꾸고 있었으니까요.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9시 정각. 기태는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역시 여유 있게 출발하기를 잘했다고 생각했죠.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로 향하면서 기태는 가방에서 여권과 항공권을 미리 꺼내 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와이 호놀룰루행이요. 기태가 밝은 목소리로 말하자 젊은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항공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컴퓨터 화면을 보던 직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결제는 언제 하셨나요? 결제요? 인터넷으로 했는데 일주일 전쯤에 확인해 보니까 예약은 되어 있는데 결제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네요. 카드 결제가 실패한 것 같습니다. 기태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 분명히 카드 넣고 비밀번호까지 쳤는데 시스템상으로는 결제 미완료로 나와 있어서요. 예약은 취소된 상태입니다. 직원의 말에 기태는 당황했습니다. 옆에 선 미숙도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죠. 평생 한 번도 이런 실수를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럼 지금 다시 예약하면 되죠? 죄송하지만 오늘 하와이행은 모두 매진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이 가장 빠른 날짜입니다. 기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분명히 예약했는데 당신들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고객님, 진정하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결제 실패로 인한 자동 취소. 기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모든 절차를 정확히 했는데 말이죠. 아니, 이런 식으로 장사해요? 고객을 바보로 하나? 기태의 목소리가 카운터 주변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하나둘 돌아보기 시작했죠. 미숙은 남편의 소매를 살짝 잡았지만 기태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보, 조용히 해요. 사람들이 다 봐요. 조용히 하라고? 우리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기태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주변 승객들은 스마트폰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영상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안미숙은 더욱 초조해졌습니다. 고객님, 다른 승객분들에게 피해가 되니까 목소리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의 당부에도 기태는 화를 가라앉히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원칙대로 살아온 사람이 이런 대접을 받는다는 게 억울했습니다. 피해요? 지금 누가 누구한테 피해를 준 거죠? 바로 그때 공항 보안 요원 2명이 다가왔습니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직원이 호출한 것이었죠. 어르신, 조용히 해주셔야겠어요. 다른 승객분들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불편해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불편해해요? 보안 요원들의 등장으로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주변 승객들은 더 많이 몰려들었고 스마트폰 카메라들이 기태를 향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집에 가요. 미숙의 간절한 부탁에도 기태는 분노를 멈추지 못했습니다. 40년간 쌓아온 체면과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가라고요? 우리 여행비가 얼마인데. 결국 보안 요원들은 기태와 미숙을 공항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정확히는 밀어냈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수십 개의 스마트폰에 담겼습니다. 공항 밖 벤치에 앉은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기태는 여전히 분노가 가시지 않았고 미숙은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꾸 그들을 보는 것 같았어요. 1시간쯤 지났을 때 미숙의 핸드폰에 카카오톡 메시지가 왔습니다. 옆집 아주머니였습니다. 언니, 혹시 공항에서 소독난 영상 보셨어요? 거기 나온 분이 언니 남편분 같은데. 미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벌써 영상이 퍼진 것이었습니다. 댓글을 확인해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노인네가 떼쓴다. 꼰대 오지네. 저런 사람들 때문에 항공사 직원들 고생한다. 평생을 모범적으로 살아온 자신들이 하루아침에 조롱거리가 된 것입니다. 미숙은 기태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뻔했으니까요. 여보, 집에 가요.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어요.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이유도 힘도 없었습니다. 결혼 40주년 기념일이 이런 식으로 시작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기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여전히 분노를 사귀지 못하고 있었고 미숙은 핸드폰을 꺼낸 채 더 이상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벌써 3명의 지인에게서 그 영상에 대한 연락이 왔거든요. 기사님, 잠깐 세워주세요. 갑자기 기태가 말했습니다. 집까지 가는 길 중간 한강공원 근처였습니다. 여보, 왜요? 그냥 좀 걷고 싶어요. 머리 좀 식히고. 미숙은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이런 상태로 집에 들어가기엔 마음이 너무 복잡했겠죠. 택시에서 내린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오후 2시쯤 공원 벤치에 앉은 부부는 편의점에서 산 김밥과 음료수로 점심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하와이에서 먹을 예정이었던 특별한 기념일 식사 대신 3,000원짜리 김밥이었습니다. 아이러니했습니다. 맛있네요. 미숙이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남편의 기분을 조금이라도 풀어주고 싶었거든요. 맛있긴요. 하와이에서 먹을 스테이크가 맛있었겠죠. 기태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40년 결혼 기념일을 이런 식으로 보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으니까요. 그래도 우리 둘이 함께 있으니까 좋잖아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미숙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기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다고 해서 받지 않으려 했는데 계속 울려댔습니다. 여보세요? 할아버지? 목소리를 듣는 순간 기태의 표정이 급변했습니다. 5년 동안 듣지 못했던 목소리였거든요. 손자 현수였습니다. 현수야? 현수 맞니? 미숙도 깜짝 놀라며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왜 전화를 했을까요? 할아버지, 지금 어디 계세요? 혹시 인천공항에 계셨어요? 기태는 당황했습니다. 현수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요? 너 어떻게? 할아버지, 제가 지금 공항에 있어요. 급히 나와서 찾고 있는데 안 계시네요. 공항에? 너 왜 공항에 있어? 그건, 할아버지, 할머니랑 지금 어디 계신지 위치 좀 보내주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다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 수는 없지만 분명 아까 그 소동과 관련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기태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이자 기태는 현재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한강공원 여의도 쪽 벤치에 있어. 그런데 현수야, 너 왜 갑자기? 할아버지,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어진 후 두 사람은 어리둥절했습니다. 5년 만에 걸려온 손자의 전화, 그리고 공항에 있다는 말까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현수가 공항에서 일하나? 그 아이가 왜 공항에 있다고 하지? 글쎄요. 5년 전에 나간 다음에 소식이 없었는데. 기태는 그때 일을 떠올렸습니다. 현수가 대학교 3학년 때였죠. 학점이 좋지 않다고 야단을 쳤고 현수는 할아버지는 성적으로만 사람을 판단한다며 화를 냈습니다. 그날 기태는 화가 나서 손까지 들었었죠. 그 후로 현수는 집을 나갔고 부모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 때 멀리서 택시 한 대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내렸습니다. 현수였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지만 걸음걸이와 체형으로 금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현수가 뛰어오며 소리쳤습니다. 정장 차림의 현수는 5년 전 대학생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른이 되어 있었죠. 현수야. 기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5년 만에 보는 손자였으니까요. 미숙은 이미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괜찮으세요? 다치신 데는 없으시고요? 현수가 숨을 헐떡이며 물었습니다. 급하게 뛰어온 모양이었습니다.
다쳤다니 우리가 왜 다쳐? 아까 공항에서 그 일 말이에요. 현수의 말에 기태는 이해했습니다. 현수가 아까 그 소동을 알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너 혹시 공항에서 일해? 네, 그게. 제가 대한항공에서 일하고 있어요. 기태와 미숙은 깜짝 놀랐습니다. 손자가 항공사에서 일하고 있다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습니다. 언제부터? 대학 졸업하고 바로 들어갔으니까 4년 정도 됐어요. 그럼 아까 그 일을? 네, 제가 봤어요. 아니, 정확히는 직원들이 저한테 보고를 했어요. 현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런 일을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만약 제가 알았다면. 아니야, 내가 왜 죄송해해. 우리가 잘못한 건데. 기태는 손자 앞에서 조금 부끄러워했습니다. 체면을 중시하던 할아버지가 공항에서 소란을 피웠다니 현수에게 보이기 부끄러웠죠. 할아버지가 잘못하신 게 아니에요. 저희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시스템에 문제가? 네, 가끔 카드 결제할 때 오류가 발생해요. 고객분께서 분명히 결제하셨는데 시스템상으로는 실패로 뜨는 경우가 있거든요. 현수의 설명에 기태는 조금 안도했습니다. 자신이 실수한 게 아니라는 말이었으니까요. 그럼 우리 예약은? 지금 바로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하와 이행은 만석이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자리를 만들어 드릴게요. 현수의 말에 미숙이 놀랐습니다. 현수야, 그게 가능해? 네, 제가 그냥 직원이 아니거든요. 현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저 지금 국제노선 운영팀 부장이에요. 기태와 미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28살 나이에 부장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부장이라고? 네, 할아버지. 제가 그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대로 원칙을 지키면서요. 현수의 말에 기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5년 전 그렇게 심하게 야단쳤던 손자가 이렇게 성장해 있다니. 현수야, 할아버지가. 그때 너무 심했지.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잠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현수가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바로 공항으로 가야 해요. 오늘 하와 이행 비행기에 태워드릴게요. 제가 모든 걸 해결했거든요. 기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정말 가능해? 아까 만석이라고 했는데. 할아버지, 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국제노선 운영팀 부장이라고요. 이런 일은 제 권한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어요. 현수는 핸드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대리, 나야. 지금 즉시 하와 이행 217편 좌석 2개를 확보해줘. 그래, 비즈니스 클래스로. 아니야, 퍼스트 클래스로 준비해. 응, 맞아. 내가 직접 모시고 갈 거야. 전화를 끊은 현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모든 준비 끝났어요. 이제 공항으로 가시죠. 한편 인천공항 대한항공 체크인 카운터에서는 난리가 나고 있었습니다. 오전에 벌어진 그 소동의 주인공이 박현수 부장의 할아버지라는 소식이 퍼진 것입니다. 진짜예요? 아까 그 할아버지가 박 부장님 할아버지라고요? 젊은 직원 김유진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바로 오전에 기태와 미숙을 상대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맞아요. 박 부장님이 직접 확인하셨어요. 지금 엄청 화나셨다고 하던데. 선배 직원의 말에 김유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신입사원인 그녀로서는 부장의 가족에게 그런 대응을 했다는 것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부장님 할아버지한테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응, 그리고 보안요원까지 불렀잖아. 큰일 났네.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공항 내 대한항공 직원들 사이에서는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박 부장님이 얼마나 원칙주의자인데 자기 할아버지가 그런 취급받은 걸 알면. 게다가 박 부장님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다면서
평생 모범적으로 사신 분이 그런 일을 당하다니. 체크인 카운터 매니저 정수연은 급히 직원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고객분들이 박현수 부장님의 가족분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우리 시스템 오류로 인해 발생한 일입니다. 김유진 대리, 당신이 담당했죠? 네. 죄송합니다. 김유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사한 지 석 달밖에 안 된 신입사원인 그녀로서는 이런 상황이 너무 부담스러웠습니다. 다행히 박 부장님께서 직접 해결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서포트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세심하게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때 현수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세 사람을 본 공항 직원들은 모두 긴장했습니다. 소문을 들었던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거든요. 저기 박 부장님이시다. 할아버지 할머니도 함께 오셨네. 현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오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일어나서 인사를 했거든요.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현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김대리, 오늘 오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께 무례하게 대했다고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김유진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태는 그런 모습을 보며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현수야, 그 직원분은 잘못이 없어. 시스템 문제였다고 했잖아. 할아버지, 시스템 문제라고 해서 고객을 그렇게 대해도 되는 건 아니에요. 현수의 목소리에는 단호함이 있었습니다. 평소 온화한 성격이었지만 가족이 관련된 일에서는 타협하지 않는 면이 있었습니다. 김대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고객 응대 매뉴얼을 다시 숙지하시고. 네, 부장님.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퍼스트 클래스 체크인 카운터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직원이 정중하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박기태님, 조미숙님, 하와이 호놀룰루행 퍼스트 클래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 기태와 미숙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오전에는 쫓겨났던 공항에서 이제는 최고급 서비스를 받고 있었으니까요. 현수야, 퍼스트 클래스는 너무 비싸잖아. 이코노미면 충분해. 할아버지, 결혼 40주년인데 이 정도는 해드려야죠. 그리고 제가 직원이니까 할인도 받을 수 있어요. 사실 현수는 자비로 퍼스트 클래스 요금을 지불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요. 체크인을 마친 후 현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라운지로 안내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 전용 라운지였습니다. 와, 이런 곳이 있었구나. 미숙이 감탄하며 둘러봤습니다.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서 좀 쉬세요. 제가 탑승 준비 다 해드릴게요. 현수가 자리를 비운 사이 기태와 미숙은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현수가 정말 많이 컸네요. 그러게. 5년 사이에 이렇게 성공했다니. 기태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손자의 성장을 지켜보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현수는 탑승구로 가서 승무원들과 미팅을 했습니다. 오늘 퍼스트 클래스에 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탑승하세요. 특별히 잘 부탁드립니다. 네, 부장님. 최고의 서비스로 모시겠습니다. 승무원장이 대답했습니다. 현수의 할아버지 할머니라면 당연히 특별 대우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한편 공항 곳곳에서는 여전히 그 소문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 할아버지가 교장 선생님이셨다면서? 그래, 40년간 교직에 계셨다고 해. 그런 분이 우리 공항에서 그런 일을 당하다니. 직원들은 모두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경받아야 할 어르신이 불쾌한 경험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탑승 시간이 다가오자 현수는 다시 라운지로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탑승하실 시간이에요. 현수야, 너는 안 가니? 저는 업무가 있어서 못 가요. 대신 승무원분들께 특별히 부탁드렸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현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탑승구까지 직접 모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승객들과 직원들은 궁금한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저분들이 누구지? 부장님이 직접 모시고 다니시네. 아마 중요한 분들인가 보다. 탑승구에서 현수는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좋은 여행 되세요. 그리고 정말 죄송했어요. 오늘 일로. 현수야, 내가 왜 죄송해해? 오히려 고마워. 기태는 손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현수야, 할아버지가 그때 너무 심했지.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세 사람은 감동적인 이별을 나눴습니다. 5년간의 공백이 하루 만에 메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탑승구에서 현수와 작별 인사를 나눈 기태와 미숙은 승무원의 안내를 받으며 비행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좌석을 처음 본 두 사람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넓고 편안한 가죽 시트, 개인 모니터, 그리고 정성스럽게 준비된 어메니티까지. 어머 여보, 이게 비행기 좌석이에요? 미숙이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생 이코노미 좌석으로 제주도 정도만 다녀봤던 그녀에게는 꿈같은 경험이었습니다. 현수 그 아이가 참 대단하게 컸구나. 기태 역시 감탄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손자가 이런 권한을 가진 자리에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승무원 김소희가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퍼스트 클래스를 담당하게 된 김소희입니다. 편안한 여행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이 여기 앉아도 되나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직도 오전에 있었던 일이 꿈만 같았거든요. 물론이십니다. 박현수 부장님께서 특별히 부탁하셨거든요. 두 분께서 교육계에 오랫동안 몸담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소희의 말에 기태는 놀랐습니다. 현수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승무원들에게 해줬다는 뜻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0년간 교직에 있었죠.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제 아버지도 교사셨거든요. 김소희는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녀는 현수로부터 할아버지가 평생을 교육에 바친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 준비를 마치고 활주로로 향할 때 기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침에 이 공항에서 쫓겨났는데 지금은 퍼스트 클래스에 앉아 있다니.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았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기태와 미숙은 긴장한 듯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해외여행이 처음이라 모든 것이 새로웠거든요. 이륙 후 안정화되자 김소희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두 분께 특별히 준비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작은 바구니를 가져왔습니다. 그 안에는 유자차 티백과 인절미 그리고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뭐예요? 박현수 부장님께서 준비해달라고 부탁하신 겁니다. 편지도 함께 있어요. 미숙이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현수의 정성스러운 글씨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 그동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철이 없어서 할아버지를 실망시켜드렸죠. 하지만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원칙과 성실함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인생의 진짜 교장 선생님은 두 분이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던 기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미숙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5년간 품고 있던 서운함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녹아내렸습니다. 여보, 현수가 정말 좋은 아이로 컸네요. 그러게. 내가 너무 엄격한 잣대를 고집했었나 봐. 그래도 결국 잘 자라주었네. 우리 현수가. 기태는 자신의 교육 방식을 돌아봤습니다. 너무 엄격했나 싶기도 하고
그래도 결과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성장했으니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김소희는 두 분의 감동적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승무원 일을 하면서 많은 승객들을 봤지만 이렇게 진정성 있는 가족의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혹시 필요한 것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기태가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오전에 느꼈던 서운함과 분노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대신 손자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마음 가득 차올랐습니다. 비행기가 안정적으로 비행하는 동안 기태는 유자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위로 펼쳐진 푸른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여행 같네요. 그러게. 아침에는 상상도 못했는데.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가장 특별한 기념일이 될 것 같았습니다. 한편 이코노미 클래스에서는 다른 승객들이 퍼스트 클래스 쪽을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저 할아버지 할머니 누구지? 대우가 남다르네. 아까 공항에서 대한항공 부장이 직접 모시고 오는 거 봤는데. 그럼 엄청 중요한 분들인가 보다. 승객들 사이에서는 기태와 미숙에 대한 궁금증이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시선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소희가 다시 다가와서 식사 메뉴를 안내했습니다. 한식과 양식 중에서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드시겠어요? 한식으로 주세요. 나이가 드니까 입에 맞는 게 한식이네요. 기태의 대답에 김소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선택이세요. 저희 한식 메뉴는 정말 맛있거든요. 식사가 나오자 두 사람은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진 한정식이 작은 쟁반에 예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음식을 비행기에서 먹을 수 있다니. 현수 덕분에 귀한 경험을 하는구나. 기태는 젓가락을 들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아온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꿈 같은 경험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미숙은 현수가 준 인절미를 하나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여보, 현수가 우리 취향을 잘 알고 있네요. 유자차도 그렇고 인절미도 그렇고 그 아이가 어릴 때 할머니가 해주던 간식들이잖아. 다 기억하고 있었구나. 기태는 손자의 세심함에 감동했습니다. 5년 동안 연락이 없었지만 여전히 할아버지 할머니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태평양 상공을 안정적으로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기태와 미숙은 퍼스트 클래스의 편안한 좌석에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이런 호사를 누려본 적이 없었거든요. 김소희는 잠들어 있는 두 분을 보며 담요를 살며시 덮어드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의 평화로운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런 사랑이 진짜구나. 김소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의 모습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비행기는 하와이를 향해 계속 날아갔습니다. 구름 사이로 보이는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기태와 미숙의 특별한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하와이 상공에 도착하기 1시간 전, 기태는 깊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퍼스트 클래스의 안락한 좌석 덕분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었죠. 옆에서 미숙도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아내의 모습을 보며 기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끝없이 펼쳐진 태평양이 보였습니다. 석양이 바다를 붉게 물들이고 있었고 그 광경이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기태는 평생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소희가 조용히 다가와서 물 한 컵을 건넸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편안하게 잔 건 오랜만이네요. 기태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저 풍경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네,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두 분이 함께 계신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김소희의 말에 기태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데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우리가 뭐 그런 특별한 사람들은 아닌데.
아니에요. 40년을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세요?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일이거든요. 김소희의 말을 들으며 기태는 옆에서 잠들어 있는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40년. 정말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기쁜 일도 슬픈 일도 힘든 일도. 문득 현수가 떠났던 그날이 생각났습니다. 5년 전 그 아이의 성적표를 보고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던 날이었습니다. 성적이 이게 뭐야? 이런 식으로 살 거면 대학은 왜 다녀? 그때 현수는 울먹이며 대답했었죠. 할아버지는 성적으로만 사람을 판단해요? 저에게는 성적 말고 다른 좋은 점도 있는데. 좋은 점? 성적도 안 나오는데 무슨 좋은 점이 있어? 그날 기태는 화가 나서 현수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현수는 그날 밤 집을 나갔습니다. 짐도 거의 챙기지 않고 말이죠. 그 후로 5년. 기태는 그동안 얼마나 현수를 그리워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먼저 연락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사람도 실수해. 난 그걸 모르고 살았어. 65년을. 기태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미숙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여보,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야, 그냥. 창밖이 예뻐서. 기태는 자신의 속마음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남편의 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의 눈치였죠. 현수 생각하고 계시죠? 미숙의 말에 기태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당신 표정만 봐도 알아요. 그때 일 후회하고 계시죠?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후회하고 말고.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는데 할아버지는 뭘 했나 싶어서. 당신도 최선을 다하셨어요. 다만 방법이 조금 엄격했을 뿐이죠. 미숙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따뜻했습니다. 이젠 알았으니 남은 날은 그렇게 살면 되지요. 미숙의 말에 기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창밖 석양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래, 남은 날은 좀 더 사람답게 살아봐야지.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태평양 위로 지는 석양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그들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죠. 김소희가 다가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곧 하와이에 도착합니다. 벨트 매주세요. 벌써요? 시간이 참 빨리 갔네요. 기태가 대답하며 안전벨트를 맸습니다. 미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와이 날씨가 정말 좋다고 하던데 기대되네요. 그러게요. 평생 한국에서만 살았는데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두 사람은 기대에 찬 대화를 나눴습니다. 마치 신혼부부처럼 설레고 있었죠. 비행기가 착륙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하와이의 아름다운 해변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야자수들이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답네요. 미숙이 감탄했습니다. 사진으로만 봤던 하와이를 직접 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현수 덕분에 이런 걸 볼 수 있게 됐구나. 기태는 다시 한번 손자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는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행복한 기분이라니. 비행기가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승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김소희가 다가와서 인사했습니다. 하와이 여행 즐겁게 하세요. 정말 뵙게 되어 영광이었습니다. 저희가 더 고마워요. 덕분에 편안한 여행할 수 있었어요. 기태와 미숙은 진심으로 인사했습니다. 김소희의 따뜻한 서비스 덕분에 더욱 특별한 여행이 될 수 있었거든요. 두 사람이 비행기에서 내릴 때 다른 승객들이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인상적이었거든요. 평범해 보이지만 뭔가 특별한 품격이 느껴지는 할아버지 할머니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따뜻한 하와이 바람이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야자수 냄새와 바다 내음이 섞인 특별한 향기였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하와이에 왔네요. 그러게. 꿈만 같아. 기태와 미숙은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40년 결혼 기념일을 이렇게 특별한 과정으로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들의 진짜 하와이 여행이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와이 공항을 나선 기태와 미숙은 현수가 예약해준 호텔로 향했습니다. 택시기사는 친절하게 하와이의 명소들을 소개해 주었고 두 사람은 창밖으로 펼쳐지는 이색적인 풍경에 넋을 잃고 바라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맞으시죠? 호텔 로비에서 한국어로 말을 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는데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네, 그런데 당신은? 저는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박현수 부장님께서 두 분을 모시라고 하셨어요. 기태와 미숙은 놀랐습니다. 현수가 하와이까지 사람을 보내놨다니 정말 세심한 배려였습니다. 현수가 너무 신경 썼구나. 우리끼리도 충분한데. 아니에요. 부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거든요. 두 분의 결혼 기념일이니까 최고로 모시라고요. 김민석은 두 사람을 호텔 최고급 스위트룸으로 안내했습니다.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멋진 전망이었습니다. 와, 이런 곳에서 자도 되나요? 미숙이 감탄하며 발코니로 나갔습니다. 석양이 지는 와이키키 해변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현수 부장님께서 내일 특별한 일정을 준비하셨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오늘은 편히 쉬시고 내일 아침 9시에 모시러 오겠습니다. 김민석이 떠난 후 두 사람은 호텔 방에서 하와이의 첫 밤을 보냈습니다. 발코니에서 바라본 밤바다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별들이 바다 위에 반짝이고 있었죠. 여보, 내일 뭘 준비했을까요? 글쎄, 그 아이 성격에 뭔가 특별한 걸 준비했을 거야. 기태는 손자의 세심함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민석이 약속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두 사람을 차에 태우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호놀룰루 시내의 작은 한식당이었습니다. 한식당이요? 네, 현수 부장님께서 특별히 섭외하신 곳입니다. 한식당 안으로 들어서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식당이 완전히 꾸며져 있었거든요. 하얀 꽃들과 촛불로 장식된 테이블, 그리고 결혼 40주년 축하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까지. 이게 뭐예요? 기태가 당황해하자 식당 사장이 나와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수 씨가 부탁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오늘 두 분만을 위한 공간이에요. 테이블 위에는 작은 모니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화면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태가 가르쳤던 옛 제자들이었습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15년 전 3학년 7반 김수진입니다. 선생님 덕분에 지금 의사가 되어 열심히 살고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결혼 40주년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영상 메시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기태가 기억하지도 못했던 제자들까지 나와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기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다 연락이 됐지? 아, 이거 학교 선생님들이 교장 선생님 은퇴 기념으로 제자들한테 영상 받아서 만든 거래요. 원래 송별회 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편집이 미처 안 끝나서 못 보여드렸다고 하더라고요. 식당 사장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현민 씨가 학교에서 이 영상을 받아서 현수 씨한테 전달했고 현수 씨가 여기서 보여드리자고 한 거예요.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제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과 아들 현민이 그리고 현수까지 모두 힘을 합쳐서 만든 깜짝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현민이가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미숙도 감동받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들을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준 사람들이 고마웠습니다. 마지막에는 현수 자신이 나타났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하와이에 잘 도착하신 거네요. 저는 지금 서울에서 일하고 있지만 마음만은 두 분과 함께 있습니다.
현수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들을 아직도 기억해요. 원칙을 지키라고, 시간을 지키라고,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죠. 그때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보니 모두 맞는 말씀이었어요. 기태는 화면 속 현수를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어요. 비록 방법이 엄격했지만 그 덕분에 올바른 사람으로 자랄 수 있었거든요. 정말 감사해요. 영상이 끝나자 식당 사장이 특별한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이것도 현수 씨가 준비한 거예요. 상자 안에는 2개의 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결혼할 때 했던 것보다 훨씬 고급스러운 반지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현수 씨가 말하길 할아버지 할머니가 40년 전에 했던 반지는 너무 초라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시라고 준비한 거래요. 기태는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미숙의 손가락에 조심스럽게 끼워 주었습니다. 미숙아, 40년 동안 고생 많았어. 앞으로 남은 시간은 좀 더 행복하게 살아보자. 여보. 미숙도 기태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에서는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이젠 사람답게 좀 살아보려고. 기태의 말에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다시 한번 사랑을 확인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식당에서 나온 두 사람은 와이키키 해변을 걸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모래사장을 걸으니 마치 신혼부부 같았습니다. 현수, 그 아이가 정말 훌륭하게 컸구나. 그러게요. 우리가 잘 키운 것 같아요. 아니야, 그 아이가 스스로 잘 자란 거지. 할아버지는 오히려 방해만 했어. 기태는 자신을 돌아보며 반성했습니다. 너무 엄격했던 과거를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결과가 좋잖아요. 이제 후회하지 말고 앞으로 잘하면 되죠. 미숙의 말에 기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해변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두 사람은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중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습니다. 사흘간의 하와이 여행은 꿈같이 지나갔습니다. 기태와 미숙은 와이키키 해변을 걸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고 다녔습니다. 펄하버도 구경하고 다이아몬드 헤드에도 올라갔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이런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었죠. 여보, 정말 꿈 같았네요. 귀국 비행기에 오르며 미숙이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현수가 퍼스트 클래스로 예약해줬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조금 익숙해진 모습으로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러게, 현수 덕분에 인생에서 가장 좋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기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와이를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마음도 설렜습니다. 이제는 현수와의 관계도 회복되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번 비행에서도 승무원들은 두 사람을 특별히 대우해 주었습니다. 현수의 당부가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같은 분들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젊은 승무원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가 뭐 특별한 사람들은 아닌데. 아니에요. 박현수 부장님께서 두 분이 얼마나 훌륭한 분들인지 말씀해 주셨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두 사람은 하와이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현수가 가르쳐줘서 이제는 사진도 찍을 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 현수한테 보내줘야겠어요. 미숙이 해변에서 찍은 두 사람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40년 만에 찍은 정식 부부 사진이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가 얼마나 기뻐할까.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는 오후 4시였습니다. 사흘 전 그들이 쫓겨났던 바로 그 공항이었죠. 하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승객들이 먼저 내렸고 기태와 미숙도 여유롭게 비행기에서 내렸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익숙한 얼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현수였습니다. 정장 차림으로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현수야, 너 왜 나왔어? 바쁠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 마중은 제가 직접 나와야죠. 현수는 두 분을 꼭 안아드렸습니다. 5년간의 서먹함이 완전히 사라진 순간이었습니다. 여행 어떠셨어요? 정말 좋았어. 내 덕분에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구나. 기태의 말에 현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공항을 나오면서 현수는 두 분을 사흘 전 앉았던 그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잠깐 앉으세요. 왜? 집에 가면 되는데. 잠깐만요. 현수는 두 분을 벤치에 앉게 한 후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사진 찍을까요? 이번에는 행복한 사진으로. 사흘 전에는 절망적이었던 그 자리에서 이번에는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기태와 미숙 그리고 현수까지 함께한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어렸었어요. 아니야, 할아버지가 너무 엄했지. 미안하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덕분에 제가 지금의 자리에 있을 수 있었어요. 세 사람은 벤치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년간의 공백이 마침내 완전히 메워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들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분들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본 것 같은데. 아, 공항에서 소독났던 그 할아버지 할머니? 그런데 지금은 완전 다르네. 웃고 계시잖아. 뭔가 사연이 있나 보다. 기태는 이런 시선들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사흘 전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이었거든요. 현수야, 할아버지가 하나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궁금해. 연락도 없이 지내면서 힘들지 않았니? 현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어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들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시간 지키기, 약속 지키기, 정직하게 살기. 그게 저를 여기까지 오게 해준 것 같아요. 기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는 너를 때렸잖아. 그때 참 미안했어. 할아버지, 저는 이해해요. 할아버지도 저를 사랑해서 그러신 거잖아요. 현수의 말에 기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손자를 꼭 안았습니다. 현수야,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할아버지. 미숙도 눈물을 흘리며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세 사람은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집에 가볼까요? 현수가 말했습니다. 그래, 집에 가자. 기태는 현수와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손을 잡고 공항을 나가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감동받았습니다. 저런 가족이 진짜 가족이지. 뭔가 훈훈하네. 집으로 가는 길에 현수가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자주 뵐 수 있겠네요. 제가 시간 내서 자주 찾아뵐게요. 그래, 자주 와라. 할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해줄 거야. 네,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결혼 40주년 정말 축하드려요. 앞으로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고맙다, 현수야. 기태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우릴 쫓아낸 건 세상이 아니었어. 나 자신이었지. 이젠 알겠네. 나도 내 아내도 잘 살아온 사람들이란 걸. 그렇게 기태와 미숙 그리고 현수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40년 결혼 기념일에 일어난 작은 기적이었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의 문이 되기도 합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때가 늦은 법이 없으니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도 소원해진 가족에게 용기 내어 먼저 손을 내밀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나요? 그렇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꼭 부탁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